정치권에서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이준석 대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준석 대표 지금 한국에 없잖아요.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오면서 자신이 잘 있다고 알려왔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을 출발한 지 24시간이 넘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금 통과했습니다. 내륙으로 진입할수록 그런 부분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부차를 탈환한 이후 즉시 사진 찍은 사진들이 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40구의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EDP는 세 방향으로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В Ірпіні загинуло 300. 그 대표단으로 오게 된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에 목적이 있고 돌아가면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께 만나 뵙고 상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이준석 대표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건너갔잖아요. 여기에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허은하 수석대변인, 정동만 태영호 의원, 김철근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태 주 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동행을 했고요. 이 대표 일행이 일단 5일 키이우 인근 부차와 이르핀을 방문해서 현장을 시찰을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러시아가 이제 침공하던 중에 민간인들을 학살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시찰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올렌사이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요, 국경 검문소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당연히 정당 차원에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어떤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잘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요,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내 고려인 협회 측 인사들과 만찬 간담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키이우 주지사가 자기 SNS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회 대표단이 키이우를 공식 방문했다라고 하면서 대표단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대표단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뭐 대선도 승리로 이끈 당대표고 지방선거도 압승을 거둔 2연승을 한 당대표면 당에서 할 일이 산적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들 뒤로 하고 우크라이나로 달려갔어요. 왜 갔을까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외교부와 그 현지 우리 공관과 다 협력을 통해서 일정도 짜고 우리 외교부 인사들이 동행합니다, 저랑. 전부 다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공격한다고 무슨 장 대표가 왜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왜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진짜 왜 가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왜 갔습니까? 네, 그 자유사회 가치연대의 한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번에 그 칸느 영화제 당시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뭐 영화 배우가라서 뭐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자유세계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동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로서 거기에 가는 것 자체로도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전쟁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건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동 사업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실제로 접견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되기 이전에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홍콩을 방문했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세계의 자유 가치를 사랑하는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여당 대표의 위치로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 들어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주변에서 등 떠밀어서 그냥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당내에서도 아이고 잘했어요. 아 우리 당대표 멋져요. 다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이 6일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직격했습니다. 즉 정 의원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다들 의아해한다면서 특히 정부와 대통령실,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도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탐탁해하지 않는 일이라면, 특히 외교 분야와 관련해 탐탁해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 전쯤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고집하자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난색을 보였다는 정 의원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이 난색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협의가 있거나 이야기가 오가긴 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말로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없는지 묻자 조금 더 알아보겠다면서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선거 이긴 집안은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벌써부터 이게 지금 사실이 관계가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거기 왜 갔냐 모르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라고는 했지만 자기 생각도 좀 들어가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정진석 의원이 물론 대표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안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의 요소가 내재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6월 24일 날 윤리위원회 이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의 결과가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열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까지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기보다는 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 직격탄을 날린 거잖아요. 이러면 당내의 중진들 입장에서 혹시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배척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정진석 의원 어쨌든 윤핵관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그렇죠.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득과도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뭐 제가 그건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 중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내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는 아마 6월까지는 본인의 임기를 반드시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윤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얘기 듣고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었어요? 안진용 기자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허. 자신의 SNS에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고 짧은 문장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것을 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요. 국내 사조직이었죠. 하나의 척결에 나서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썼던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서요.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정부 입장을 숙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 중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이렇게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와 있는데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 역성드는 발언을 해서 러시아 정치인들이 분개하고 있으니 다들 자중해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야,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 예전에 YS가 했던 말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은 계속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이 있더라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행도 그렇고 그 혁신위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대선, 지방선거 이렇게 한꺼번에 선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 당 그 지휘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같은 것을 당의 혁신을 위해서 구상했던 것들을 본인 당대표로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다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당내에 뭔가 지금 불협화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지금 삐걱삐걱 조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그리고 발족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혁신이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라든가 또 논의해야 될 대상, 소위 아이템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그런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지방선거 압승을 했는데도 야당보다 먼저 혁신위를 꺼내든 것 자체가 조금은 성급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평가야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선거 승리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 당내 분란으로 자칫하면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언사들이 나와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당 대표나 혹은 지금 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당 중진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당 대표도 그간에 이제 본인이 해온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곱게 보이지 않게 본인이 처신한 행동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당 중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연겁 후 대선 지선에서의 큰 승리를 거둔 당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당 중진이었거나 그러니까 원내에 있었거나 혹은 뭐 연배가 비슷했거나 했어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외에 있는 당 대표의 한계 내지는 어떤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그것을 좀 빌미로 잡고 공격의 양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다소 자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이재경 이 상황인데 귀국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